경주인데 신라 유적이 없고 공장이 있고, 울산인데 울산의 시가지에 있으면 안 되는 여러 특수시설들이 모여 있고, 포항인데 포항 제철이 아닌 다른 시설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예전 동해남부선 철도역들이 있는 그런 흥미로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점이시대가 좀 특이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경상남도와 북도에 걸쳐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으면 곤란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은 이렇다, 경주는 이렇다, 울산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성을 깨는 특수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죠. 엉터리로 조성된 혁신도시가 도심의 외딴 섬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를 다 다니고 있는데 대체로 상황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불황인 곳은 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석입니다. 지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도시인 울산을 찾아뵙고 있죠. 아마 오늘 울산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경주의 동부 지역을 외동 안강 쪽을 거쳐서 포항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은 특히 지인도 많이 살고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즐거운 곳인데요. 아마 오늘 못 가더라도 다음 시간 정도는 포항에 가서 죽도시장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전에 울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초청장이라 써 있죠. 이 초청장은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울산의 향토사학자이신 김진곤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언양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초청장, 한국신탁은행, 한신부동산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진과 번영으로 풍요한 내일을 다짐하며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이때, 신생공업도시인 울산시에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울산 비행장을 당부는 교통부입니다. 당부에서 건설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기공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1969년 9월 11일 목요일 11시, 곳은 농남국민학교 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지도가 표시되어 있죠. 농남국민학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는 울산 비행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울산 비행장을 지금도 쓰고 있는 곳이죠.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울산 비행장이 가로지르고 있죠. 농남초등학교는 현재는 없어져 있습니다. 이 울산공항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울산의 북쪽 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울산공업센터는 예전 울산의 원도심인 향교 주변,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구도심인 울산역 등이 있었던 태화강 북쪽에서부터 강을 건너 내려가서 남쪽에 만들어졌죠. 이 남쪽을 크게 둘러 나눠서 왼쪽 지역에는 주거 지역을 만들었고 오른쪽 지역에는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부산이 나오는 거죠. 한편 이 공업 지역의 북쪽 태화강 건너서는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는 거고요. 이 공항은 태화강 북쪽의 원도심이자 구도심인 지역, 그리고 오른쪽에는 병영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지, 현재는 울산입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울산 원도심 향교 주변하고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거죠. 약간 떨어진, 서울로 비유하자면은 사대문과 사대문과 영등포 같은 느낌이랄까요?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동그랗게 병영성의 모습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봤더니 한참 이제 성을 복원하려고 관광지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그러면 재단권 행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반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산 시가지를 벗어나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우정혁신도시는 울산의 원도심과 병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병영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울산이긴 하지만 사실 울산의 끝이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경주 그리고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도 이 지역은, 경주하면 여러분께는 신라 유적이 유명할 텐데요. 그런 유적들이 없는 공업지역의 성격이 강한 곳들입니다. 경주 동부. 그리고 포항에서도 포항 제철이 있는 중심지가 아닌 약간 포항 남부, 남서쪽에 약간 기계 이런 데라고 해서 좀 다른 성격의 곳이죠. 말하자면 포항과 경주와 울산에 끼어있는 곳입니다. 전 언제나 아시다시피 이런 끼어있는 땅들이 흥미로워서 많이 보고 있는데, 경주인데 신라 유적이 없고 공장이 있고, 울산인데 울산의 시가지에 있으면 안 되는 여러 특수시설들이 모여 있고, 포항인데 포항 제철이 아닌 다른 시설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예전
동해남부선 철도역들이 있는 그런 흥미로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공항 보셨고요. 울산공항을 이 지역의 다른 곳을 답사를 갔다가 우연히 보니까 공항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구글 지도에서 울산공항의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성예라는 지명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특수시설인 성예원이라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성한 선생님들의 집단촌인데, 보시면은 울산의 외곽에 있는 병영에서도 또 한점 떨어져 있는 곳이죠. 한편 여기에는 경주 쪽에서 봤을 때에도 특이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경주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습니다. 경주시의 북쪽에 보시면 이제 포항 가는 길인데요. 뭔가 빼곡하게 지붕들이 보이죠. 여기는 희망농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울산의 성예원처럼 음성한 선생님분들이 축산을 하시는 곳인데, 이런 특수시설들, 그리고 공항 등이 모여 있고 공장들이 가득한 곳, 그게 바로 울산과 경주와 포항 사이의 점이지대의 특성입니다. 대략 지도를 표시를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점이지대가 좀 특이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경상남도와 북도에 걸쳐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으면 곤란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은 이렇다, 경주는 이렇다, 울산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성을 깨는 특수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예원 말씀을 길게 드릴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보시면 마을 입구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성예동산이라고 해서 이런 마을 구조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뭐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예농장에 갔더니 울산공항이 잘 보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이렇게 불법은 아니라서요. 머릿속에 찍는 정도는. 60년대에 이렇게 공항이 만들어지고 공항 옆에 마을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마침 갔을 때에는 비행기에 뜨고 내리진 않았었는데, 비행기에 뜨고 내릴 때에는 그 소음이 바로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외곽지대에 이런 마을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울산공항을 이번에 처음 가본 건데, 울산공업지대에 올 바이어들을 위해서 공항을 이런 곳에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예원의 느낌은 이렇고요. 옛날엔 축산단지였다가 현재는 이렇게 공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예전 마을 초기 형태가 남아있고요. 이 형태가 좀 더 잘 남아있는 건 희망농원인데, 음성한 선생님 부분은 좀 예민한 문제, 인권 문제에서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답사에서는 우선 성예원에 갔다가 울산공항을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장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사무실이 보이고요. 여기가 딸기가 유명한가 봐요. 딸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뒤로 아파트가 보이는 게 여기 병영 근처인데요. 이게 이 동네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현동 도시개발, 울산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묶여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예원의 남쪽, 천 건너편 남쪽에서부터 이 병영 지역, 넓게 봤을 때 병영 지역의 딱 북쪽까지 중간에 끼어있는 딸기밭들을 묶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봤을 때 특별하게 크게 반대 플랜카드 같은 게 없었던 거 봐서는 보상협의회만 있고요. 아마 순조롭게 개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검색을 해봐도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런 풍경은 한때 이곳에 딸기밭이 있었지라고 하는 추억의 대상으로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병영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 성벽을 이렇게 해놨고 위는 보건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는 병영성 북문지라고 돼 있고, 북문이 있던 터인데 현재는 이제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흔적은 없죠. 이렇게 잘려있는 성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공사를 하는 중이었고, 성은 이렇게 생겼었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제가 서 있는 곳이 북쪽에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 병영성은 1417년부터 1894년까지 존속한 경상좌도 병마철도사의 영성이다. 말하자면 군사기지라는 거죠. 그래서 연못도 많았고 우물도 많았고 창고도 많았다. 뭐 객사 건물도 있고 중요한 시설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상좌도라는 거는 낙동강 중심으로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이면 우일 것 같은데 왜 좌냐면은 수도에서부터 봤을 때, 임금이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서쪽, 지금의 경상남도 서부 지역이 경상우도가 되고, 지금의 부산이라든지 안동이 있거나 대구하는 이쪽이 경상좌도가 되는 거죠. 성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반적인 시가지가 펼쳐집니다. 성안마을 같은 거죠. 뭐 해미읍성 같은 느낌인데, 나간읍성이나 그거보단 조금 더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라서 이 전체를 밀어내고 뭔가 공원화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약간 막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느낌인데,
서울의 서울성곽 주변 둘레길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느낌의 성벽 옆에 마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여기를 울산에서는 병영성 성벽길이라고 지칭을 해서 최소한 사람들이 한 바퀴 둘러볼 수 있게 코스는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한참 문화재 발굴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병영성 읍성을 서울성곽 복원하듯이 복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정비가 되고 나면은 제가 지금 사진에 찍은 것 같은 이런 예전 서울 동대문쯤 종로 육가쯤에서 볼 것 같은 서울 성곽길은 사라지겠죠. 지금 서울 성곽 동북쪽 가보면은 다 정비 끝내가지고 옛날 이런 마을 집들도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정비 사업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풍경도 기록을 해두고 바뀐 다음도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비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많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바라보니까 성마을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풍경이 보이고 경상도 쪽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네모난 벽돌 굴뚝이 아니라 동그랗게 만든 시멘트 목욕탕 굴뚝이 보여서 제가 경상남도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복원하는데 좀 논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병영성으로 인한 건축 규제 지역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는 바람에 개발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주민들은 병영성만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외솔체험배 선생이라고 한글운동가였죠. 이분의 고향이래요. 그래서 역사 문화도시로 설정을 하면 좀 규제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 도시로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그것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울산 병영 갔더니 병영도 한글 도시로서 밀고 있어가지고 좀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 정말 너도 나도 세종이고 너도 나도 한글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병영성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동해남부선 열차가 울산역을 통과해서 포항 가기 전에 머물렀던 병영역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1937년 일본 철도성에서 만들었던 철도 정거장 일람이라는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울산 지역의 철도역들의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동해선, 동해남부선, 부산진 경주간이라고 해서 부산진, 서면, 동래, 수영, 해운대, 송정, 기장, 삼성, 좌천, 그 다음에 원래, 월내, 남창, 덕하, 울산. 이 울산역은 지금 태화강역 울산도 아니고 현재 KTX 울산역도 아니고 예전 태화강 북쪽의 원도심 근처에 있었던 울산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병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나서 북쪽으로 가면 호계역, 모화역, 입실, 이제 경주죠. 불국사역, 동방역, 경주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편 동해중부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중부선, 남부선은 시기에 따라서 가리킨 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포항까지 전부 다 남부선이라 부릅니다만 식민지 때에는 원산부터 부산까지 깔 생각이었기 때문에 좀 구성이 다릅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은 대구 동쪽에 있는 경산 동쪽에 있는 영천역, 인포, 아화, 건천, 이제 경주 쪽이죠. 광명, 서악, 경주 신호장, 경주, 금장, 사방, 안강. 안강이라는 곳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주긴 한데 경주랑 좀 달라요. 약간 이제 독립적인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부조, 효자, 포항, 학산까지. 여기까지 공사를 하고 북쪽으로 더 영덕으로 이어가려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의 포항역 근처인 흥해 쪽으로 노선을 틀어서 약간 내륙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1945년 8월입니다. 이게 이제 동해중부선. 한편 이 자료는 제가 종종 보여드리죠. 1960년에 만들어진 교통부에서 만든 여객 열차 시간표죠. 경전선 명목역의 직원분이 들고 다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했다라는. 작은 책자인데 그 중간에 보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주 포항 간 동해남부선 구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일본 교통성에서 만든 자료에는 이 구간에 더 많은 역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 경주, 안강, 포항 딱 세 역으로 축소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5번 있었네요. 그리고 포항, 안강, 경주 간도 5번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지도로 보면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1940년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만든 남선지방, 서선지방, 북선지방이라고 하는 여행 안내 책자입니다. 이 가운데 남선지방 다부탑 보이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지도가 실려 있습니다. 동해, 동래, 해운대, 동해남부선이라고 되어 있죠. 남창 지나서 울산, 불국사, 석굴암 근처고 경주까지 옵니다. 경주에서부터 서북 쪽으로 가면 경전 남부선, 이게 중앙선이고요. 대구선 지금도 있고
오른쪽으로 포항 방면으로 동해 중부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동해 중부선부터 해서 포항역, 학산역까지 만들었고, 학산역은 지금의 포항에 백화점 있는 위치 근처입니다만 포항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쭉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그랬다가 2차 대전이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군이 일본 제국 곳곳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B-29로. 사실 일본이 미국에 당한 거에 대해서 흔히 원자폭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B-29 폭격기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도쿄 대공습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제주도라든지 일부 섬 지역은 폭격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남부선 같은 것도, 동해선 같은 것도 너무 바닷가에 만들었다가 미군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포기하고 포항에서부터 좀 더 지금 제가 동글동글 표시하고 있는 내륙 지역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흥해역, 청하역을 만들어서 약간 내륙으로 해서 미군의 공격을 피해가면서 간선철도를 놓을 계획으로 급과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공사가 중단돼 버리죠. 그래서 1945년 8월에 흥해 지역, 지금의 포항역이 있는 흥해 지역은 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이었다가 중단된 뒤로 거의 7, 80년이 지나서 결국 철도역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의 앞에 책에서 말씀드렸던 행정의 연속성이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하죠. 이 얘기는 포항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부산이 철도 중심지고 경주가 그렇고 영천이 그렇고요. 그리고 안동이 그렇습니다. 다 철도 중심지들인데 현재는 안동하면은 성리학, 경주하면은 신라만 유명해가지고 그런 철도라든지 근대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어서 열심히 기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났을 때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 울산역을 통과한 동해남부선 열차가 포항으로 향하는 중간에, 포항 경주로 향하는 중간에 들렀던 병영역이 있던 곳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영역에서 서쪽으로 가봤습니다. 이제 우정혁신도시를 향해 갔죠. 우정혁신도시는 대략 지도상으로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사라든지 한국동서발전본사, 재난안전연구원, 산업인력공단 본부,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등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혁신도시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규모가 작죠. 그리고 이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약간 재난 위험이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검색을 하나하나 클릭은 안 하겠습니다만 울산신문을 보시면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때 중구 태화 우정동이 겪은 최악의 물난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뭐 이런저런 해야 된다. 혁신도시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주변 지역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얘기고요. 또 2021년 8월 6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고옥은 의원이 엉터리로 조성된 혁신도시가 도심의 외딴 섬으로 전락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지적을 많이 봐가지고 실제 상황이 어떤가 이번에 가봤죠. 이 혁신도시의 핵심은 역시나 석유공사입니다. 제가 답사하실 때가 한참 이제 점심 먹을 때라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거대한 부지가 빈 땅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석유공사 바로 옆에 오피스텔 건물에 이런 식으로 임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석유공사인데 그래요. 길 건너편에도 다 비어 있고 여기다 보시면 토지 매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를 다 다니고 있는데 대체로 상황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불황인 곳은 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자체가 규모가 좀 적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재난 위험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울산시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걱정이 많으시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에서 좀 내려오면은 곧바로 원도심입니다. 혁신도시가 잘 되려면은 주변 지역의 택시 개발이 계속 돼가지고 새로운 중산층들이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 바로 옆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혁신도시 바로 아래 향교가 있죠. 그리고 위성사진 보시면 좀 복닥복닥하죠. 이거는 일제 때 만든 구도심도 아니고 완전히 조선시대 때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곳곳에서 재건축 공사가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혁신도시를 바꿀 만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만한 재건축 상황인가 하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개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은 여기도 보이긴 합니다만 서도 곳곳에서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정혁신도시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의 지역으로 가봤더니 이런 텃밭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혁신도시 영향권이라기보다는 교동, 향교 주변의 원도심의 영향권인데 이른바 속칭 낙후 지역인 거죠. 보니까 바로 옆에 저렇게 석유공사가 보이고 에너지공사 건물도 뒤에 보이는데요. 그런 혁신도시 바로 옆에 동네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폐가가 가득하고 서울의 창신동의 성벽 주변 마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화재 보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개발 잘 못하고 하는. 그리고 보니까 상가 아파트도 보이는데 이 상가 아파트가 평산 아파트라고 평산 연립 아파트 향교길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2종 1주고요. 공동주택이고 83년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오래된 건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 83년 공동주택이 그렇게 오래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여러분과 감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일반적인 개발에 관심 가진 분들에게는 대단히 오래된 아파트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20년만 지나면 오래된 아파트라 생각들 하시니까 이런 풍경이고 이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혁신도시 바로 옆 동네들의 쓸모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정혁신도시 처음 가봤는데 이렇게 땅이 잘 안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중구 B-04 지역이고 삼성물산과 현대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복지재단이 있었는데 조합하고 관계가 괜찮나 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셔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반드시 이런 반대 입장 플랜카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포스터라든지 뭔가 조합은 원주민 어르신들을 핫바지 취급하지 마라 해가지고 여기다 뭔가 시끌시끌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중구 B-04구역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공람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가 제가 답사를 갔던 게 딱 요 즈음이었어요. 24년 2월 24일 오전 11시.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발이 돼도 몇 년, 10년 정도 걸릴 거고요. 이것만 돼서 개발이 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참 골목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집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이 향교 주변에 넓게 펼쳐져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것인가. 특히 향교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일 거라서 이걸 피해가면서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이게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우정혁신도시 지역이 울산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갸우뚱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공업탑이라든지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야암 같은 곳이 올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교동의 끄트머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정동이라고 하는데요. 혁신도시가 아닌 우정동. 어쨌든 개발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혁신도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울산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 중에 하나라서 특이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죠. 사진은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야암역 주변의 개발 상황들, 사택단지들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곳곳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요즘에 울산에서 주목되고 있는 게 태화강 남쪽의 서부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 중에서도 서쪽 끝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울산 대공원이 있고요.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죠. 그 중간에 색을 칠한 곳이 있습니다. 이 옥동 군부대라고 하는데 흔히. 근데 이 시설이 옮겨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난해 연합뉴스를 보면 울산 옥동 군부대 2027년 이전 29년까지 주택 편의시설 확충 조성한다는 거죠. 울산 금싸라기 땅 옥동 군부대 개발 절차 착수 등의 기사가 보입니다. 여기는 안정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꽤 커가지고 이게 빠지고 나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아파트만 채울 것 같지는 않고요. 복합시설을 만들 것 같습니다. 공원도 만들고. 그러면 아마 이 검찰청 등과 함께 바로 옆에 국가정원도 있고 아마 태화강 남쪽에서도 이 서부 지역이 거점이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이미 제가 아는 울산의 지인들 얘기로는 이쪽이 약간 고급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지로서. 그리고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KTX 울산역까지 가는 게 편해요. 울산 고속도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정혁신도시도 보고 다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 울산을 이 서남부 지역 대공원과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 군부대 그리고 공업탑이 오른쪽에 있죠. 이 공업탑부터 서쪽 지역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동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야음 사택단지가 재건축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런 개발 계획들이
맞물려가지고 아마 태화강 남쪽이 앞으로도 거점 지역으로서, 거점 핵심 주거 지역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특히 이번 답사를 하면서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면, 저는 대중교통으로 답사를 하니까 이 옥동 군부대나 이 주변 지역을 답사를 하고 돌아오려고 KTX 울산역을 가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참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KTX 울산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울산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되죠. 아마 많은 분들도 울산의 볼일을 보신 다음에 택시나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해서 역까지 많이 가셨을 겁니다. 보면은 1703, 1713, 이거 1713 갈아타니까 빼고 직행을 볼게요. 한 번에 타는 거 1703번이 있고 5400번이 있는데 한 3-4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속도로 상에 있고 법원 검찰청 등이 있는 거점 지역인데 KTX역까지 가는데 버스가 30분, 40분 한 대쯤 있는 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산의 문제가 뭡니까? 철도망이 약하다는 거죠. 부산이나 경주, 포항과 이어지는 동해선은 이 동쪽 끝에 있고 울산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언양으로 이어지는 라인에는 철도가 없죠. 여기는 이제 수소 열차라든지 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울산이 워낙에 공업으로 성장한 곳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들 좀 부유하신 측면이 있고, 그래서 철도를 까느니 자가용을 모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대중교통으로 답사하는 사람 또는 대중교통으로 울산의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부터 KTX역 가는 게 편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 지역에서 30분, 40분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한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태화강 남쪽, 특히 옥동 요 지역이 개발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울산역에 자리하고 있는 언양 지역이 보시면 울산 KT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돼서 제가 김진곤 선생, 이 울산의 향토사학자 김진곤 선생을 만나러 갔던 몇 년 전에 비해도 부쩍부쩍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양의 성장에 따라서 조금 더 교통이 확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역을 만들면서도 망향민들이 생겼습니다. 당연하게 언양의 농촌마을에 있던 거를 밀어내고 지은 거니까요. 그게 울산역을 내리시면 대부분 버스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주차장 가실 텐데요. 거기서 조금만 걸어서 한 2-3분만 걸어 내려오시면은 이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옛날 그 마을의 당나무인 거죠. 가보면 500년 된 나무예요. 울주군 삼남면, 지금은 삼남읍으로 승격했습니다. 삼남읍 신화리에 있었던 500년 된 팽나무고, 가보면 이렇게 망향비가 있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화리는 숙종년대, 그러니까 1600년대 말에서 1700년대 초에 쌍수정리였고, 식민지 초기인 1911년에 신화리로 개칭이 되었고, 그리고 역세권 택지 개발을 하면서 쫓겨났다. 그래서 도호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호마을 출향민 일통이 13년에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디가 개발 안 한 곳이 없고 개발하면서 사람이 쫓겨나지 않는 곳이 없겠습니다만서도 울산은 특히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울산의 개발사와 제자리 실향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울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공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역에도 다 실향민들의 상황들이 놓여 있고, 실향민들의 아픔들이 있고, 이분들은 다 보상을 잘 받고 간 게 아니라, 이 울산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울산항이라든지 울산공단 개발할 때는 소액의 보상금만 받고 대부분 하층민으로 전략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울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야 좀 공평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새삼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주와 포항으로 향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경주 외동 그리고 안강 쪽을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포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해서 일단 동남권 얘기를 살짝 쉬고 그 뒤에는 경기도, 서울 지역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모 씨와 류기훈 기관사님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이야기들을 아울러 들어주시면서 동남권이 이어지는 것을 기다려 주십시오. 포항 다음에는 김해, 거제, 창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